제2의 국부론이라 평가받는 국가 마케팅에서 필립 코틀러 교수는 국가의 목표를 국부의 창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국부란 경제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정치 과정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수명, 안전, 건강, 그리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건전한 사회를 운영하는 것과 시민들이 정부의 선택뿐 아니라 정부 관행과 운영의 영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적 절차도 포함합니다. 스테펜 벨 교수와 존 워너 교수는 국가의 기능을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국부의 창출자로서의 기능, 국방 외교와 법적 지원을 통한 보호자 및 옹호자로서의 기능, 사회적 주요 기구 및 단체에 대한 권한을 통한 조직자로서의 기능, 분쟁 해결과 최저임금 보장 등을 통한 중재자 및 분배자로서의 기능, 사회 활동에 관한 기준 및 규제 확립을 통한 조종자로서의 기능이란 새로운 국가와 정치의 재발견을 시도합니다. 대경쟁과 변혁의 시대에 혁신은 하나의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진 인류국 진입이 시대 소명이 된 우리 사회는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이나 생산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발명, 새로운 방법의 도입, 새로운 자원 개발 및 조직 개혁 등을 가져오는 신결합 혹은 창조적 파괴를 전 사회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GDP는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삶의 질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 가치인 행복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나라의 국민이 더 부유해졌지만 행복 수준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놀라운 경제 기적과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평가 및 행복 지수가 기대 이하라는 사실에서도 새로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와 함께 나타난 지방화는 범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식정보 사회의 흐름 속에 세계 경제의 축이 공단 제조업에서 도시의 창조적 신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도시 중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과밀에서 보여주듯 국가 권역에서 도시 권역으로 이동하는 경제도안이 재조정에 뒤처져 성장의 하드웨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간 마케팅의 일부로서 도시 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60여 년 동안 위기와 극복, 성장과 침체, 도전과 좌절 등 소용돌이의 역경을 보여왔습니다. 일제 식민 착취로 인한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였으며 해방 직후 이념과 사회 갈등과 6.25 동족 상잔을 겪었으나 1960년대 이후 세계가 주목한 기적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엔 민주화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장기 침체와 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선진 인류국 달성은 국가 사회의 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건국과 개국의 출발점에서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인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선진 산업국으로의 도약이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단인제를 통한 빈번한 정권 교체와 정부기구의 개편을 포함하여 장기 계획과 목표는 실종되고 제왕적 대통령 관행과 같은 독재적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화, 사고방식 및 가치관, 사회적 결속, 요소자원, 산업 조직 등도 정체와 퇴행 속에 국가 역량을 견인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정체와 방황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국가 발전 및 경제 성장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0년 이전 산업화의 초기 단계인 요소 조건의 성공적 사례였으며 1980년대도 2단계인 투자 단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엔 다음 단계의 성장에 실패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한국은 압축 성장에 이은 장기 정체의 성장통에 노출된 것입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아냥과 미래 제시적 지도력이 상실된 소위 한국병이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과밀과 대도시 성장 억제도 실패하여 국가 공간 기획과 균형 발전의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세계 경쟁 구도와 국가 전략 그룹에서의 진전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선진화를 위한 혁신에 대한 노력도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미 문제가 제기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은 지도력의 실종으로 오히려 악순환에 빠져 성장의 하드웨어를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과밀화의 결과 사회적 비용도 한 해 10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체코 수상 바칠라프 클라우스는 유능한 지도자는 미래 사회에 긍정적 비전을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비전 형성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 관행과 같은 구시대적 행태도 일신돼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정치 지도자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부패, 과도한 외교비 지출, 잘못된 자원 배분, 전국 불안 등 4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은 선진 산업국에 필요한 산업 조직과 산업군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하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창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부터 민주주의 체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종래 권위주의 정권이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적 전통 등으로 민주화 이후 여전한 혼란과 혼선을 보여주는 최근 탈독재 국가들의 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 관행과 같은 전근대적 잔재가 여전한 한국의 정치 지형도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대칭성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칭성이 없다면 우주 자체가 블랙홀에 빨려들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80년대까지 서북의 축인 수도권과 동남의 축인 부산권이 대칭을 이루는 소위 경부축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IMF를 거치면서 이러한 대칭성이 깨어지고 수도권의 거대 공룡화로 결국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제2건국은 국가 공간 기획에서의 재조정과 지방권 자립화와 광역 경제권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정치경제, 즉 국가 마케팅에서의 국가 발전 전략의 구도를 살펴보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요소와 전략의 개념은 가치관에서부터 외부 환경의 변화, 지도자와 제도 및 조직의 요소, 그리고 기술적 요소의 복합적 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의 대전환에 의거하여 국부란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의 총합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대정신과 국가 전략 그룹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종합적 노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